예, 사회복지사로 7년 넘게 일하고 있는 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절도범으로 몰릴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난 6월에 장애인들과 함께 영화관에 갔을 때 생긴 일이라고요? 네, 제보자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어떤 재밌는 교류를 하는 교류회를 만들어서 한 번씩 나가서 이제 즐기고 놀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6월 달은 영화 관람을 하는 달이었대요. 그래서 30분 전에 12명이 만나서 뭐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게임도 하고 티켓도 끊고 제비뽑기도 하고 티켓도 그다음에 뭐 팝콘도 사오고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거기 장애인들 계시니까 화장실도 챙기고 맞아요. 뭐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정신없죠. 지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깨끗하게 좀 쓰레기도 치우고 뭐 이러셨으니까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 의자에 앉아있던 자리에 어떤 물건이 있었고 이 인솔자시니까 뭐 이제 물건 같은 거 잘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물건을 정리하게 되신 겁니다. 자, 영화 시작 5분 전이라고 예고가 딱 되니까 빨리빨리 챙겨서 들어가자 막 하는데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다 같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뭔가가 눈에 띄더라.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에 이제 가려고 보니 가방 2개랑 우산 하나가 저희가 앉아있던 의자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가 앉아있던 자리였으니까 저희 장애인분들 건 줄 알고 그 우산을 이제 들고 상영관으로 들어가 섰는데 영화가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영화가 이제 끝나자마자 불이 켜지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우산 주인 없냐고 했더니 다 본인들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우산 잘못 갖고 왔다. 매표소에 갖다 줘야겠다 하면서 우산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상영관 앞에 경찰 2명이 있었죠. 경찰 2명이요? 네,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경찰 2명이 와 있었고 우산 절도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이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요. 자, 다 같이 앉아있던 의자에 가방 2개 그리고 우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보자 당연히 일행의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주인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가방은 일행의 거였고 우산은 주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자, 지금 보일까요? 지금 제보자가 우산을 지금 주인이 우산을 놓고 간 거고 이후에 제보자와 그 일행분이 여길 찾았고 그때 당시에 우산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우리 건가 보다 하고 정리하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평소에 장애인들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라도 먼저 들어간 일행 거 중에 하나인가 싶어서 들고 들어갔던 건데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까 경찰 2명이 서 있고 우산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자가 무조건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제보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다시 갖다 놓으려던 참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고 처리를 어쨌든 해야 한다면서 즉결 심판 통지서를 끊어줬습니다. 자, 여기에 시가 2만 원 상당의 장우산을 절취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을 때요. 그래서 제보자가 그게 아니다, 훔친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다시 했더니 경찰은 판사한테 얘기해라, 별일 아닐 거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 경찰은 이 피해자가요, 이거는 무조건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바로 즉결 심판에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자, 제보자는 정말 결백하셨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억울했다는 건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여보세요, 거기 주인 없어.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우산을 들고 상영관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장애인분들한테 이제 이거 우산 혹시 주인 누구냐고 우산 주인 찾는다고 우산 혹시 이거 두고 간 사람 있냐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들 막 정신없이 막 자리 앉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류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진을 증명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일단 급하게 찍어야 되니까 우산을 잠깐 이제 상영관 입구에다가 두고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영화가 시작해버린 거예요. 이 지금 앞서 그 영상이 나가는 동안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정말 막 한숨을 푹푹 쉬셨는데 앞서 영상 보면 이러잖아요. 그 우산 들고 그렇죠. 야, 우산 이거 누구 거 막 이러잖아요. 그게 절도범의 모습입니까? 어. 어쨌든 간에
이 누군가의 우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우산 주인 누구냐 계속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결국은 상행관 입구 쪽에 세워놓고 뭐 단체 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우산 주인을 찾았는데 또 모른다고 하니까 혹시 다른 사람 거 아니냐 싶어서 매표소에 갖다 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경찰 2명이 왔고 절도 신고가 왔다고 하고 CCTV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제보자가 우산을 가져가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절도 혐의를 적용해서 자, 지금 문 앞. 요거잖아요. 놓잖아요, 지금. 예, 저게 지금 뭐라고 가져가라고.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아이 판사한테 가서 잘 얘기하세요. 별거 아닐 겁니다라고 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이게 뭐 이게 별개가 아닌 게 뭐 아니야. 이게 별거지. 당연하죠. 법원에 출정을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 몰라서 전화로 변호사 상담을 했더니 아마 저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큰일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어떤 일이 있으니 정확히 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들어서 그 확인서도 받고 그리고 사진 같은 거 영상 같은 게 있으면 준비해서 가라라고 증거로 내밀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갔는데 제보자분 주장이지만 그 판사가 이 자료는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서 얘기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벌금 5만 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선고 유예는 2년만 지나가면 이 재판을 받은 것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긴 해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죄인데 이번 한 해 봐준다라는 겁니다. 저 뜻이. 기분 나쁘죠, 그럼. 그러게 기분 나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보면 나 절도범이나 이런 얘기를 그렇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 억울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 그래서 결국 정식 재판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2만 원짜리 우산 하나 때문에 지금 정식 재판을 간 거예요.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정식 재판 청구를 했고 그러면 정식 재판 하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사비로 선임을 했다라고 하고요. 영화관의 CCTV는 사실 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않나요? 그게 납득이 안 되나요? 그럼 우산이 그게 얼마나 한다고 증거로 제출했는데 일반적으로 절도죄는 절도를 하려는 인식, 고의 필요하지만 이 법률 용어긴 한데요.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불법 영득 의사는 뭐냐 하면 종래의 어떤 소유자의 그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것을 내가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배제하면서 내가 직접 써야 돼요. 그래서 저기 보면 고의도 어렵고 특히 불법 영득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 거? 내가 이걸 써야 됩니다. 빌렸을 땐 절도가 되지 않는 거고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당연히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 우산 주인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저기 지금 하려고 하는 의사로 보입니까? 누구 거 저러는 거잖아요. 불법 영득 의사 고의가 있기 어렵다면서 결국은 무죄가 선고가 된 것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여기서 하나 짚어 넘어갈 거. 그 경찰들이 오셔가지고 CCTV 한 번만 확인해 보셨더라면. 아마 CCTV를 보았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은 그냥 기계적으로 판사한테 떠놓은 겁니다. 직결심판 판사한테. 그리고 판사에게 갈 때는 또 이분이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가는데 이분 주장이지만 판사가 사실 맞는 것 같아요. 판사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억울하면 정식 재판으로 또 떠넘긴 겁니다. 두 번의 절차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게 결국에는 이분 입장에서는요. 이분은 그래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장애인분들이 워낙 잃어버린 일이 많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이 많이 있는데 비슷한 사례에서 또 나처럼 이렇게 도둑으로 몰리는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그런 좀 선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사건에서는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경찰분하고 그 판사분, 직결심판에서 판사분 이분들이 자기 그 큰 책임 안 지겠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불편함 결국에는 수백만 원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서 여기서 무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국민이 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이만큼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거를. 아무튼 무죄 받으셨고요. 이분은 절도범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